국토안보부는 캐나다 미국 국경 재개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발표했으며 비필수적인 여행이 재개되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경을 통과하기 위한 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캐나다인은 2021년 11월 8일부터 국경을 통과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 육로를 지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국경 심사 시 여행자들은 백신 접종을 증명하고 여행 이유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에 대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백신 접종은 면제되지만 입국 3일 전에 검사한 음성 증명은 필요하며 2세 미만 아이는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로 다시 돌아올 때 여행자들은 미국으로 당일 여행이라도 음성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올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 마스크 사용 등에 지친 사람들은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는 스테이케이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에 머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여행 비용을 뒷마당에 수영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의 수영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리모델링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건축허가 보고서 집계에 따르면 2020년에 총 18,820건의 수영장 허가 신청이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에 대한 집계는 올해 연도 첫 8개월 동안 2020년 수치를 능가했습니다. 2021년 8월까지 19,306개의 수영장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작년 수영장 허가 신청의 대부분은 퀘벡에서 이뤄졌으며 13,625건이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3,400건으로 2위, BC주는 591개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이후 BC주에서는 1,286개의 수영장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건축업계는 팬데믹 이후 매출이 2배 또는 3배 증가했지만 전례 없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는 공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부족과 특정 부품에 대한 높은 수요로 수급 지연 등으로 2022년 또는 그 이후로 설치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장을 설치하고 뒷마당을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12,000에서 $150,000입니다. 팬데믹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집은 더 이상 가정이라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 휴식처, 놀이터, 가족 공동의 공간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집에 대한 리모델링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19 백신이 월요일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또한 노바백스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호주, 인도, 필리핀 등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12살 이상의 국민들의 84%가 이미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므로 노바백스는 3차 접종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초 노바백스 백신을 5,200만 회분 구입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달 27일 영국에서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96.4% 예방 효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달 미국과 호주에서 진행 중인 부스터샷 임상실험 결과 델타 변종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혈전이나 심장염 등의 부작용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모너 방식이 아닌 제조합 단백질 플랫폼 기반인데 항원 단백질을 직접 몸에 주입해 항체를 유도하는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래서 3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항시 극저온에서 보관되어야 하는 화이자와 달리 노바백스 백신은 2에서 8도에서 보관이 가능해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빈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섬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가 수송하고 비축 및 배급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2021년에 밴쿠버 생활임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살기 팍팍했을 것 같습니다. 2일 화요일 BC 가족을 위한 생활임금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메트로 밴쿠버에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20.52불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재작년인 2019년에 비해 5.2%가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이 컸던 작년 2020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당 20.52불로 나타난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은 BC주의 최저임금인 15.20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생활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어 나온 것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두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가 정부 세금, 공제, 보조금 등을 감안하고 렌트비나 아이 돌봄비, 음식, 교통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벌어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을 시간당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그렇게 커졌던 것일까요?
BC주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은 주거 비용과 통신비였습니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가격의 경우 8.6%가 상승하여 가족이 가진 예산 중 가장 비싼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비용이 마냥 오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된 MSP 보험료 철폐나 BC 차일드 오퍼튜니티 베네핏 등이 더 높아질 뻔했던 생활임금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BC주의 아동 빈곤율은 18.5%로 전국 평균이며 생활임금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정은 미혼모, 원주민, 최근 이민자들 등 이미 소외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더그 포드 총리가 2022년 1월에 온타리오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BC 뉴스에 따르면 포드 정부는 2022년 1월 1일까지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4.3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팁을 받은 종업원의 최저임금도 12.55달러에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드 정부는 2019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2020년까지 시간당 14달러로 동결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지난달 0.10달러 오른 14.35달러입니다.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은 캐나다에서도 높은 급여로 책정되었습니다. 누나부트 준주는 시간당 16달러로 가장 높으며 BC, 유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의 최저임금은 15.20달러, 알버타주 최저임금도 시간당 15달러입니다. 주당 2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18세 미만인 학생은 13.10달러에서 14.10달러로 인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월요일 토론토의 환승 노선의 도로 건설이 큰 진전을 보여 2022년 개통 예정인 19km의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경전철의 마지막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서쪽의 마운트 데니스 역과 동쪽의 케네디 역을 연결하는 완전 무정차 선로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요. 135년 전 캐네디안 퍼시픽 레일웨이가 완공됐던 캐나다 교통의 역사적인 순간처럼 에글링턴 크로스타운의 마지막 선로 구간은 황금 스파이크로 고정되었습니다. 황금 스파이크는 트랙의 마지막 부분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금으로 칠한 클립으로 선로의 상징적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의 마무리로 인해 2022년에 노선이 가동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지만 메트로링크스는 5호선으로 분류될 크로스타운 경전철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정확한 날짜를 여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